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휴방 시에도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은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 총 10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예요. 총 10가지 경기 싹 다 준비해 왔고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님 보선 추천 미러키부터 감사합니다.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정팀 미러키가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4연패까지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뭐 아테토 쿤보라든지 케빈 포터라든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즌 평균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득점 은행가 구간을 가져가고 올라이님 있는 님 추천 상황에다가 감사합니다. 외곽에서의 야투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 미러키가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야투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봐주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공격 조립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만 이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도 뭐 최근에 야투가 좀 잘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에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릎이라든지 부상 이슈가 있었었고 나머지 뭐 프리차드라든지 화이트라든지 하우저라든지 이런 슈터들 같은 경우에도 슛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력에 대한 부분도 떨어져 있고 3점 라인 야투, 2점 라인 야투, 자유투 라인 야투마저도 전부 다 떨어지는 구간. 자유투가 지금 69.3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스라는 팀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슈팅 흐름 자체가 에버리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슈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양 팀이 가져가는 경기라면 템포 자체도 굉장히 다운 템포에다가 지공 오지게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다운 템포에다가 좀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미러키의 12.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17.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랜 언더까지 가능성 말씀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브루클린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외곽에서의 지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포스트에서의 야투 시도도 많아지고 있고 성공률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구간 그리고 또 자유투를 되게 많이 던지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뭐 포스트에서 2점 라인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효율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뭐 해리스라든지 두렌, 리드, 스튜어트까지 탄탄한 포스트 뎁스를 활용해서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고 효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일 매치업 상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죠? 이번 시즌 2점 허용률이 55.9%.
그래서 리그 24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클렉스턴이라는 림 프로텍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뭐 나머지 뭐 마이클 포터라든지 울프에게 높은 수준의 수비를 또 기대하긴 힘들다 보니까 내일 경기 디트로이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직전 골스전에서 뭐 커닝햄이라든지 로빈슨이 외곽에서의 야투가 조금 터져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왔다 보니까 디트로이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뭐 최소한 110득점 이상, 120득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은 최근에 뭐 팀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은 아닌데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닌데 일단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캠 토마스가 이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아프라든지 크랙스턴 활용한 투맨 게임 역시도 효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내일은 이제 마이클 포터까지 다시 복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자유투 라인에서 되게 좀 적극적인 림 어택이라든지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문제가 뭐냐면 사실 파울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좀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 박스 아웃 같은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브루클린이 세컨 찬스 많이 잡아내면서 자유투 라인에 조금 많이 서주면서 화력적인 부분으로 조금 따라갈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두고 싶은 경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 브루클린의 12.5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215.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갈게요. 마이애미랑 시카고 경기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시카고. 자, 얘네는 오늘 서로 경기가 있었죠? 오늘 양팀 서로 경기가 있었고 백투백 리턴 매치 바로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양팀이. 오늘 결과는 118대 125. 시카고가 이제 7점차 승리를 가져갔었고 사실 시카고가 뭐 기디라든지 화이트, 부세비치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뭐 도순모라든지 오코로라든지 부젤리스까지 20득점 이상씩을 적립해 주면서 화력으로 마이애미를 찍어 누르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시카고가 내일은 뭐 부세비치라든지 이제 화이트라든지 기디까지 다시 복귀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팀 야투는 사실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도 시카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어요. 반면에 홈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팀 야투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유지가 되는 근거는 사실 세컨 찬스에 대한 부분들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면서 부족한 야투율이 조금 메꿔주는 느낌의 경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 사실 시카고란 팀 자체가 박스아웃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컨 찬스 안 내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둘게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가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다시 한번 역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의 2.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다시 한번 가능성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2.5 플랜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 언급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와 유타 경기 보겠습니다. 토론토, 유타. 자, 원정팀 유타가 최근에 홈 5연전을 모두 지고 나서 원정을 떠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경기력은 당연히 좀 최악이에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실점은 경기당 127.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구간. 이번 시즌 유타가 경기당 실점이 127.41실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3.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도 너무 낮고 컨택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뭐 박스아웃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는 키온테 조지가 최근에 이제 발목 부상 이슈가 있죠. 발목 부상 이슈가 있고 팀 전체적인 약간 실책적인 부분도 증가가 되는 구간. 그리고 사실 유타가 원정 게임에 갔을 때 팀 전체적인 야투에 대한 기대값도 많이 떨어진다는 리스크까지 긍정적인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토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뺏는 수비 기반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야투에 대한 기대값도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토론토가 내일 경기하고 이틀간의 휴식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리고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 토론토 승에다가 10.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34.5 기준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워싱턴 세크라멘토. 자, 원정팀 세크라멘토가 최근 연패가 몇 연패죠?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8연패입니다, 최근에.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05득점에다가 실점이 118점씩을 내주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다? 마이너스 13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까지 떨어지는 구간. 사실 사보니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빈이라든지 드로젠이라든지 이런 핵심 슈터들 같은 경우에도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앨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슈로더 보내고 나서 헌터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윙 밸류를 조금 채워주기는 했는데 출전이 바로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도 사실 뭐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다가 상대 실책이 나와줬을 때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득점 지원, 야투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아져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세크라멘토도 지금 야투가 안 터지고 있고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워싱턴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이라든지 조금 더 쉬운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는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워싱턴이 굳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워싱턴의 1.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와 올랜도 경기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 올랜도.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샌안토니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 시즌 샌안토니오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총 22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16승 6패, 승률이 72.7%. 그래서 뭐 디런 팍스라든지 아니면 웸비라는 확실한 원투 펀치가 건재하고요. 홈에서는 스팟업 자원들까지 터져주다 보니까 최근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원정이라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올랜도를 만나서는 충분히 많은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설정해 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최소한 110득점 이상 120득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게임의 좀 변수가 뭐냐면은 최근 이 올랜도라는 팀 자체가 뭐 제런 석스라든지 앤서니 블랙이라든지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이런 백코트 라인들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올랜도의 특성은 뭐 방케로라든지 웨돈 카터 아니면은 뭐 프란치 와그너 많이 이용하면서 포스트에서에 대한 공격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포스트에서에 대한 공격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성공률이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사실 뭐 디언 팍스, 캐슬, 바젤 대비했을 때 썩스, 블랙, 베인에 대한 사이즈도 강점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좀 빠른 템포의 화력전 느낌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더 나은 화력을 보여주면서 샌안토니오가 조금 덮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샌안토니오 승 또는 225.5 기준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샌안토니오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25.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해주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욕 레이커스 볼게요. 뉴욕 레이커스. 자, 홈팀 뉴욕이 최근에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5연승까지 길어지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은데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6.2득점에다가 실점이 90.2실점씩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즌 뉴욕이라는 팀 자체가 경기당 가져가는 실점이 112.94 실점, 리그 전체 8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3.7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3위, 최근 5경기에서는 90.2 실점까지 실점률이 내려가는 구간. 그렇다면 레이커스가 과연 최근에 이렇게 좋은 뉴욕의 수비를 벗겨낼 수 있겠느냐, 공략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레이커스에 누가 괜찮죠? 돈치치가 되게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돈치치 같은 경우에도 직전 워싱턴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37득점에 뭐 11리바, 그 다음에 이제 13어씩, 야투율이 61.9%. 뭐 거의 돈치치가 주도해 나가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브런슨이라든지 하트 데뷔했을 때 돈치치의 사이즈에서의 가져가는 이점도 명확하고 최근에 경기력이 고점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뉴욕은 레이커스 수비 상대 많은 득점을 가져갈 것 같은데 레이커스도 돈치치가 약간 캐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템포 자체가 막 달려주는 느낌의 경기는 아니지만 야투 기반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229.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피닉스와 클리퍼스 경기 볼게요. 피닉스, 클리퍼스. 엔뮬라90님 추천 감사합니다. 요거는 조금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경기 자체가 약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215.5라는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 잡히면서 이런 기준점 자체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최근 홈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데빈 부커라든지 아니면 뭐 제일런 그린이라든지 출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에이스 자원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최근에 피닉스의 컨디션이 누가 괜찮냐면은 딜런 브룩스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슨 알렌이 나쁘지는 않은데 매치업 상대 자체가 크리스 던과 카와이와의 매치업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피닉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도 있었고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값이 역시나 높지는 않고요. 자, 반대로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든이라든지 레너드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한 파이가 정말 큰 팀인데 사실 얘네도 최근에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뭐 템포 자체도 굉장히 빠르지 않고 공격보다는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승패 예측은 잘 모르겠고 다만 요거는 215.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5.5 언더 가능성 언급 드려볼게요. 짱물바람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포틀랜드랑 클리블랜드 경기 볼게요. 포틀랜드, 클리블랜드. 자, 홈팀 포틀랜드가 직전 뉴욕을 만나서 97대 127, 30점 차 완패를 당하고 왔고요. 최근에 연패 구간이 4연패까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틀랜드는 지금 꾸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뭐냐면은 핸들러가 없다. 뭐 릴라드도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더슨도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주루가 이제 복귀를 했었지만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빠졌고 언제 복귀가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핸들링 자체가 불안하고요. 세트 오펜스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포지션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끝나는 그런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아쉽죠,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윙 자원들을 조금 많이 기용하면서 수비 코트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좀 뺏는 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팀 전체적인 야투에 대한 기대값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뭐 타이슨이라든지 웨이드라든지 윙 자원들의 이제 성공률 자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클브랜드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과 더 높은 성공률을 유지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브랜드 승리 정도, 가능성 정도,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경기입니다. 덴버와 오클라호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큰 이슈는 다들 아시죠? 요키치가 복귀를 했습니다. 요키치가 복귀를 했고 직전 클리퍼스전에서 복귀를 하면서 25분 만에 출전했는데 경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31득점에다가 5개의 어시, 그 다음에 12개의 리바, 야투율이 몇이었죠? 72.7%.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실 덴버는 요키치가 복귀하자마자 공격 코트에서의 화력이 정말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다만 내일 매치업 상대가 오클라호마 서부 1위 팀이거든요. 그래서 서부 1위, 서부 2위 그런 매치업인데 결국에 이 오클라호마라는 팀 자체도 최근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외곽이 정말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공격 자체를 세트 오펜스 위주로 풀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덴버의 최근 수비력을 감안했을 때 오클라호마가 최근 덴버를 이겨낼 수 있는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덴버가 홈에서 가져가는 홈발까지 받는 경기라고 한다면 굳이 이 타이밍에 덴버가 역배를 받을 만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요키시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최소한 덴버가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 정도 말씀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4.5 프렌 아니면 역배 가능성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10가지 경기 전부 다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다든지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그 다음에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이런 것들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뭐 체크해보고 싶다, 항상 좀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이번 주 한 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다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